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입시와 관련해서 강연하고 있는 오대규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토플러스 대표이사 김태경입니다. 오늘 김태경 대표님 한 번 더 금방 소개 뒤에 계신 분이 하셨는데 한 번 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토플러스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토플러스 미디어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게 어쨌자 27일에 대학 입시안이 확정이 되어서 언론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어제 유독 여러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기사가 이렇게 많이 도드라지게 나진 않았어요. 뭐 정치 뉴스도 큰 이슈가 있었고 연예계 소식도 안 좋은 소식 좀 있다 보니까 관심이 그리로 많이 쏠리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한테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관심이 약간 멀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대학 입시안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찍으면서 부연 설명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자 발표된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늘 토플러스 본사 김태경 대표님을 모시고 뒤에 보시는 영상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영상은 지난달에 수능연구소 오대교 대표님을 울산에 모시고 본사에서 대학 입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개편 시한 상태에서 10월 10일 날 발표했던 개편 시한 상태에서 중요 내용들을 김태경 대표님께서 정리하시고 분석하셔서 오문오답이라는 형식으로 간단한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한 달 전에 촬영했던 영상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에서 어제 이제 확정안이 발표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물론 한 두 가지 정도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달 또는 지지난달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기반해서 어제 발표가 되다 보니 이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서 또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셨던 김태경 대표님의 또 부연 설명도 들어보는 자리가 어제 확정안을 확실하게 부모님들께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각 문항들마다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자리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컨셉을 정했거든요. 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 전문가한테 이렇게 편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학부모님들 네.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 교육부에서 이 개편안을 살펴보면 이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고 집중해서 읽더라도 뭐가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문오답으로 일단 5가지 이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알더라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골자는 이해한 셈이다 이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됐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네. 긴장돼요. 틀리면 완전히 망신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안 보신 학부모님들 계시면 네.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물어 틀리셔도 됩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걸로 하고 한번 1번 알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2028 대입 개편 시한에 따르면 어느 과목이 가장 중요한가요? 질문 주신 건가요? 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어. 1번 국어, 2번 수학, 3번 영어, 4번 탐구.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실제로 개편안 발표한 게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이게 네. 이게 정답이 있긴 하지만 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개편안이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을 네. 고려하시면 이게 정답을 네. 고르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입시에서 물론 수학이 중요한 건 물론 맞는데 맞아요. 개편을 방향을 놓고 보게 되면 국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정답은 확실히 오대교 대표님 말씀이 확확 몇 말씀 안 했는데도 귀에 잘 박히죠. 이게 저희는 잘 모르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쪽 지역 억양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보면서도 약간 어색하긴 한데 확실히 말씀이 예뻐요. 오대교 대표님이. 김재영 대표님 이 항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 방송 제가 촬영된 걸 보면서 역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구나. 그래서 딕션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하다 보면 늘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얘기됐던 것처럼 지금 수학이 이제 그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선택으로 가느냐 아니면 빠지느냐가 사실은 이때는 미확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심화 수학을 선택으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쪽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빠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확정안이 되면서 이제 심화 수학은 수능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듯이 이제는 가장 어렵던 그 미적이나 기하가 이제 수능에서 빠지면서 예전에 이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수학으로 대학 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특히 이제 수학하고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입시에서는 뭐 국영수는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한번 눌러졌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이제는 수학이 문과 수학으로 공통화되면서 수학이 눌러졌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예전에 영어가 눌러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단 영어는 하향 평준화되었지만 국어나 수학으로 사교육이 많이 무기중심이 옮겨갔어요. 이번에 수학을 누르면서 다시 이게 국어나 영어로 일부 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는 수학으로 대학 간다? 이 얘기가 중2 이하에는 사실은 그 얘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합니다.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겠구나 이런 거 해봐야 되는가? 옳은 답을 모두 고르시고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옳은 답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5등급제, 7등급제, 상대평가, 절대평가. 학부모님께서 딱 원론에 접하셨던 건 일단 1번은 무조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건 대부분 맞추겠죠. 그리고 일단 영어 같은 과목에서도 뭐 현재 절대평가 부분이 아마도 확대돼서 근데 이게 병기된다는 내신. 그러니까요. 병기된다고 하니까 네네. 결국 2번을 제외한 병기된다 하니까 맞아요. 같이 쓴다 하니까 2번을 제외하고 맞지 않을까.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역시 전문가답게 맞습니다. 2번 항목은 좀 전에 1번 항목에서 탐구 영역 내신 절대평가 일부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등급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현재 중3 아이들하고 현재 중2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포함되어 있는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또 한번 한 달 젊으신 대표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 그게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 학장을 발표한 걸 보면 지금 공통 과목은 지금 성취도 부분에 보면 A, B, C, D 그대로 표기가 되고요. 선택 과목이 이제는 그 A, B, C로 표기되는 게 변화가 된 거고요. 예체능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하고 페일로 나눠져서 대부분 다 패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공통 과목에서의 변별력이 좀 더 커진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국영수가 예전보다 더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등급제는 저기 보다시피 이제 오타가 있긴 한데 어쨌든 5등급제로 바뀌면서 4%만 1등급이었는데 이제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이제 병기가 되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중3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5등급으로 바뀌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이제 변경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쨌든 뭐 대학교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신입생을 뽑겠지만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뭐 1등급 이전에 4% 이렇게 끊었다 그러면 지금은 10%까지 끊어졌다는 내용들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 향후 논서술형은 시험에 최대 몇 %까지 출제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요 방향을 접하면서 아 이렇게 공부를 이제 앞으로 초등부터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내신 부분이 수능이 아니고 내신 부분에서 서 논술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으로 바뀌면 공부 방법 자체가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근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1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쩌볼까요? 네, 정답은 지금 오대교 대표님도 그간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변화가 일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지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울산에 계신 저희 도플러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형 대표님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100%까지 출제가 된다고 그러고 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서술형은 단답식 문제가 아니라 이제 최소 단위로 보면 이제 문장으로 답을 하는 게 될 거고요. 논술형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문단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에세이 정도, 토플을 치면 이제 에세이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길게 하면 채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상을 하기 힘든데 어쨌든 문장 단위나 문단 단위로까지 답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영어든 수학이든 지금 단과학원에서 열심히 객관식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애들이 이제 내신 중간이나 이렇게 말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식과 주관식만 해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객관식으로 했을 때 정답률이 예를 들어서 48% 이렇게 나오는 수학 문제가 주관식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문제를 냈을 때 정답률이 2%, 6%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만 하더라도 변화가 상당히 큰데 이게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바뀐다는 것은 더 큰 변화를 의미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뭔가 얘기를 해보고 글을 써보고 이렇게 뭔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실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요약해서 자기가 문장으로 아니면 주제를 찾는다든지 수학에서도 뭔가 풀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쓰면서 실제 그 사지선다나 오지선다가 아니라 중간식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역시 우리 대표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번 항목은 설명 안 듣고 바로 4번 항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탐구 과목을 어떻게 응시하게 되는가요? 이 부분도 예전과 좀 다른 변화이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실어봤는데
정답을 골라보시겠어요? 공통의 취지인 거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탐구도 공통이죠. 그러지 않을까? 3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역시 정답입니다. 이 자, 부분은 멈출까요? 이 부분은 수능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들 수능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시험을 칠 때 예전에 이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선택적으로 문이과가 나눠서 시험 쳤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수학도 이제는 그 어려우니까 수학은 빠지고 이제 문과 수학 정도로 수능이 이제는 공통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도 이제는 고1 때 배우는 공통수학, 공통과학까지가 수능 출제 범위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 같은 경우 여러 9가지 뭐 중에서 선택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이게 1, 2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2는 당연히 다 빠지게 되는 거고 이제 1에 있어서도 그 깊이가 공통수학, 공통과학이라면 1도 다 아우르지 못하는 수준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나 과학이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되지만 그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 내에서만 그 정도만 하면 사회나 과학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한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바로 한번 넘어갈까요? 향후 수능에서 학생들이 응시하는 공통 과목은 본 취지가 다 공통으로 바뀌었다. 하는 택이 선택 과목이 맞아요. 없어졌다. 네, 그러면 그 맥락이라면 이제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역시 빙고에 정답률 100%. 정답률 100%입니다. 예. 여기 5번 항목도 이제 수능 관련된 내용인데 선택 과목들이 사라지고 공통 과목으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수능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또 추가로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퀴즈를 내서 100%다 맞추신다면 제가 이렇게 최소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2잔 정도는 선물로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봤다면 제가 현장에서 그럴 기회가 자주는 없지만 세미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오셔가지고 100점을 받으시고 커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어제 확정한 내용에 전부 답니다. 뭐 여러 해설 영상들이 또는 자료 기사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입시안이 변경되는 것들 예측도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요 영상만 보시게 되어도 어제 확정한 내용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는 거의 정확한 키포인트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김태경 대표님 전혀 일정을 저희가 뭐 약속 잡지 않고 급하게 출근하신 분 이렇게 붙잡아서 자리에 앉히고 저희 미디어 팀이 이게 강제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 준비 전혀 안 되셨는데도 말씀을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주셔서 내용이 너무 충분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있다 보면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애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뭔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그나마 괜찮은데 중학교 과정 성실하고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애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럼 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이번에 입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지금 중3 올라간 애들부터는 내신이나 수능의 변화를 예고했는데 또 불구하고 예전에 그 형이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옆집에 누군가가 전교 1등이라고 해서 걔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공부하면 되겠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성실하게 했다면 고등학교 가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애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 주변에서도 애가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이 100점, 96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어는 잘하는구나. 그런데 얘가 교과 지문에서 벗어난 문제를 주면 손을 못 대요. 그럼 얘는 그냥 학교 성적 위주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그냥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예, 그게 고1 때 벌써 2등급 나오기 시작하고 고3이 되면 3등급. 예, 왜냐하면 갈수록 더 어려지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가면 영어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수령 영수령으로 바뀐다는데 이제 단과학원에서 계속 객관식 문제만 열심히 풀고 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만 계속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성적은 중학교 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단과학원을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교과서 위주로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주변에 의외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머님들이 반드시 적절하게 우리 애가 나중에 뭔가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가이드해 주시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온전히 가지고 고등학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에 이 말씀도 드려도 되죠. 옥동에 저희 또 신규 학원이 오픈하는데 옥동 지역에 토플러스가 드디어 저희가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차후에 저희 본사 차원에서 안내가 들어가겠지만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 영상 자체가 입시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영상을 보시겠고 또 울산에서도 옥동 지역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학군이 조금 밀집한 지역의 분들이 좀 더 찾아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울산에서는 옥동 지역이 학군으로는 제일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보니 그 지역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옥동에 이제 사는 지인들이 영어학원을 보낼 때 이렇게 알아보면 실제로 영어학원을 좀 보낼 만한 데가 없다. 오히려 수학과학 쪽은 좀 전문화되어 있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학원들이 이제 이렇게 나름 다 많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되면서 대부분 다 그냥 하향 평준화되고 예전의 영어 교육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교육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대비도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제 논술형, 서술형도 대비가 원활하게 될 걸로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동에서는 물론 이제 뭐 옥동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느낄 때는 그만큼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편차가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옥동에서도 영어 교육에 좀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재밌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고 뭐 방송에 늘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재밌는 사람만 보다가 이런 영상을 딱딱한 주제에 하면 재밌지도 않잖아요. 이거 아니 오키스 세워버리고 웃음 지려 하여도 누구 노래지? 자 이제 마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